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용주역의 조기선입니다. 저는 무의식과 파동을 연구하고 있고요. 더 코어행 끌어당김의 대표로 있고 또 더 빅체인지라고 하는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거, 또 행운, 운세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기회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마인드 사이언스 분야입니다. 현대 이 주역을 실용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현대 과학과 마인드로 그런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주역을 풀어보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주역의 많은 부분들이 매우 선명해집니다. 알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오늘 실용주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용주역을 또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뇌장인데요. 공간 그리고 땅,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오늘 그 주제에 나아가기 전에 요즘 그 주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분들이 주역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주역을 공부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주역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 나의 때가 언제이고 내가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되는 때인지 또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시 머무르고 또 숨고르기를 해야 될 때인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과연 나하고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선명해지면 상대를 보는 눈도 비교적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선명해지죠. 자, 이렇듯 주역을 배우면 가장 좋은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신의 때를 아는 것. 누구나 다 때가 있거든요. 인생의 때가. 근데 이런 것들을 전에는 사주다, 이렇게 해서 점으로 많이들 접근을 했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이 빅데이터 상으로 이게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마인드 사이언스로 풀어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실용주역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 고뇌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지곤이라고 하는데요. 건이 시간이었다면 이 곤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이 하늘이고 양이라면 곤은 땅이고 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땅과 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고뇌장인데 이 모습을 보시면 지금 왜 짝대기가 이렇게 있죠? 이게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거를 음이라고 해요. 일직선으로 된 게 양이고, 그래서 이 음의 모양이 6개가 상하로 있죠. 그래서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곤이고, 땅, 곤, 대지, 땅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주역은 이 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곤이거든요. 건은 하늘이고 시간이고 그리고 이 곤이 땅이고 환경인데 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를 인간 세상의 이치를 풀어놓은 책인데 참 재밌는 게 주역이요. 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64개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맨 마지막 장이 미제예요. 이 미제라고 하는 건 우리 옛날에 왜 미생이란 드라마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 미생처럼 아직 행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을 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 건너지 못한 거예요. 성공이나 행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너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은 63궤가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행복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더니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기제자가 있고 미제자가 있습니다. 기제자는 이미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이건희예요. 아버지가 트럼프예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재와 미재는 달라요. 이 삶의 룰이 매우 다릅니다. 시작부터 다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너무 더운데 펜트하우스에 내가 살고 있다. 아주 환경이 부자다. 이러면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이 내가 매우 지금 가난한 집이에요. 그럼 창문을 다 열어야 돼요. 이렇게 달라요, 룰이. 똑같은 환경이지만 처세하는 것들이 다르고. 근데 그럼에도 이 주역의 마지막 미제의 장에서는 과감하게 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라에 대한 구체적인 하우투가 소개가 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의 이치,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또 작은 행복, 큰 행복 그리고 성공, 큰 성공, 작은 성공, 리더십, 팔로우십, 또 경쟁, 전쟁은 어떻게 임하는가, 뭐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네, 운은 어떻게 풀리고 그 풀리는 운은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언과 구체적인 방법론이 세세하게 펼쳐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지금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데 이 현대사의 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프로이트나 융도 주역에 심취를 했었죠. 또 우리나라의 또 뭐 외국의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 뇌과학자들 모두에게 또 인사이트를 주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하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역의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괴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괴사가 바로 그 장의 그 본문의 가장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괴사 부분만 제가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 원형리 빈마지정 군자유유왕 선미후둑 주리 서남득붕 동북상붕 안정길. 저희 딸은 제가 이거를 읽고 있으면 엄마 무슨 마법 외우는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마법 주문 외우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소리내서 읽죠. 그리고 이렇게 본문이 이어집니다. 직역이라고 하죠. 풀이를 해보는데 이 풀이는 각각 달라요. 책마다 다를 수 있고 지금 제가 읽었던 그 괴사 부분입니다. 땅 위의 존재인 인간은 모두 원형리정의 시간을 거치며 살다가 마침내 순한 암말처럼 순종하게 된다. 군자는 나아가 뜻을 펼치며 처음에는 혼미하나 뒤에는 뜻을 얻어 리의 주인이 된다. 상생하면 재화와 덕망을 얻으나 상극하면 이를 잃는다. 사람은 항상 끝을 인식하여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내면은 어렵고 강한 것이 현실의 세계다. 삶은 가르치거나 훈련받지 않아도 자연이 아는 것이니 인간이 만든 학문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끝내 이루는 것 없이 마친다.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허물은 없으나 명예도 없다. 황색 치마이면 크게 좋고 길하다.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르다. 리와 정의 시절이 길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 그 문장을 설명을 해볼 텐데요. 알아볼 텐데, 이 땅의 속성은 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생명을 가지면 살다가 누구나 죽게 되어 있다. 죽는다. 그리고 그 죽는 마지막에 때가 오면 순한 암말과 같이 순종한다. 바로 이게 곤, 원형, 리,
빈맛 지정에 대한 해석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뭔가를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지막을 같이 한 그 세트로 준비해서 이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냉정하리만큼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며칠 전에 끝났던 그 카타르 월드컵인가요? 그때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정해진 시간이 물론 뭐 전후반 끝나고 연장전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시간이 끝나서 휘슬이 불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만 더 넣어도 내가 이길 것 같아서 아무리 거기서 더 하고 싶다 하더라도 휘슬이 울리는 순간 끝나요. 종료가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순한 앞말과 같이 받아들여라. 굉장히 냉혹하게 저는 들렸어요. 조금만 더 나의 시간. 예를 들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뭐 그다지 억울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미모가 있고 뭔가 파워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나의 시간이 오늘로 끝이다. 이 시간으로 끝이다. 그러면 정말 1분 1초도 그 공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야 돼요. 끝이에요. 그 시간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마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순말보다는 앞말이 매우 순하고 순종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말들은 경주에 집중하도록 거세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이 주역이 쓰여진 게 3000년도 이전의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뭐 그때 교통수단이 말, 소 뭐 이런 걸 테니까 이 말로 비유를 둔 건 지극히 타당해 보이죠. 뭐 지금처럼 비행기나 뭐 자가용이나 뭐 크루즈나 뭐 이런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수레에다 비유를 하고요. 말, 뭐 소 이런 거에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 맞게 또 적용을 해서 달리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땅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삶은 이어져 가게 되고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이 마지막이 오면 순한 앞말과 같이 순종을 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올해는 86세고요. 저희 시아버님이 90세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구순 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보니 저희 시아버님은 남자분인데도 매우 순종적이세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빈마 지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저희 친정 엄마는 좀 그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간 보호센터에 이제 어제부터 가셨네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내가 왜 여길 가야 되느냐. 난 아직 거길 갈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본인이 나이 들어가고 노화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갈 때는 혼자 막 울고 있다가 또 자식들이 찾아가, 손자들이 찾아가고 그러면 또 좋아서 웃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역에서는 이 부분을 무망은 무략이다. 약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려고 하는 거에는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엄마 약이 없다. 스스로 깨우쳐야 그 기쁨이 크다. 그렇게 주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생명들은 반드시 누구나 그 끝을 맞이한다. 근데 이것은 공평하다. 잘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뭐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전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 이렇게 곤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펼치고 이루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보면. 그러니까 시작은 혼미하여도 결국엔 성공을 거둔다. 선미, 후두, 주리. 이게 우리 이 인간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인간은 그냥 이게 내 한 몸으로 보이지만 이런 육체가 있잖아요. 바디가 있고 그리고 정신이 있어요. 마인드라고 하죠. 생각. 그리고 영혼. 크게는 이 육체와 생각 부분과 그리고 영혼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눈다면 영혼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도 그래요. 그래서 영혼은 예를 들어 이번 생에 내가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기독교의 사상이고 또 그 영혼이 끝내 인과에 따른 윤회를 반복한다. 이게 불교죠. 죽음 이후에도 영혼에 계속해서 죽지 않고 뭔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 정신도 그렇거든요. 마인드도 나이를 먹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지금 여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서초구 무슨 동 어디에 있지만 생각은 하와이도 갈 수 있고 따뜻한 하와이의 해변에서 지금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어디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10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몸만큼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정말 부산에 가려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움직이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고 혼미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성공을 거둔다. 그 과정을 이렇게 주역의 고뇌장에서 푸는 것을 보고 이 주역이라는 이 책이 단순한 어떤 기륭화복을 점치는 점서 이상의 이 우주의 진리 또 이 하늘의 어떤 변화하는 이치 그리고 이 땅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었던 굉장한 책이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행성이에요. 움직입니다. 이 지구라는 별은 멈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면 시속 1300km로 움직인단 말이죠. 시속 1300km면 서울, 부산을 11분 만에 주파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뭔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도태되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괴우 맞는 말이에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지구는 움직이는데 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뜻을 세우고 행동을 한 만큼 보답을 해주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게 이제 서남득붕 동북상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서쪽으로 가면 벗을 얻고 동쪽으로 가면 벗을 잃는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점을 볼 때 오늘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아마 그런 표현과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붕이라는 거는 조개 껍데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개 껍데기 100장이 1붕이에요. 그래서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또 왜 친구를 붕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폐이기도 하고 친구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 쪽으로 가면
돈도 서남 방향으로 가면 득붕이니까 돈도 얻고 친구도 얻지만 동북 쪽으로 가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음양오행이 아니라 어떤 그 지도로 본다면 이 주나라가 당시 중국의 이 지도상의 중원 부분에 있어요. 그럼 이때 서남쪽이면 어디냐면 양자강 이남이란 말이죠. 그럼 따뜻한 곳이에요. 아무래도 기후가 좋고 곡식이 뭐 많았을 테니까 풍족했을 테니까 아마도 이 지리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해도 서남 쪽이 기회도 있고 친구도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리적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동북 쪽은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이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기후도 척박할 뿐더러 적이었어요. 그쪽은 적으로 여겼죠. 그러다 보니 동북 쪽은 상극이고 이 서남 쪽이 상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공간의 구체적인 활용. 우리 시간은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이 지구, 자연이 인식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우주의 시간이 있어요. 우주는 원형 리정으로 이거는 우리 그 주역의 이제 1괴에 나오는 건해에서 다루겠지만 그 건해장을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리정은 무국, 태극, 황극, 멸극 그래서 전혀 그 음양이 없었던 무국에서 또 음양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발전하고 끝내 멸한다 해서 무국, 태극, 황극, 멸극으로 우주의 시간을 풀지만 자연은 좀 달라요. 우리 지구에는 24절기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제외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이 자연의 시간을 따르죠.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달력을 보고 또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인식하죠. 우리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이 12월 31일이니까 아 올해가 끝이구나, 송년이구나, 뭐 1월 1일이니까 새해가 됐구나, 그래서 뭐 신년회를 한다 이런 개념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12월 31일이 되면 올 한 해가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죠.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아 지금 12시구나 1시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이 시간이 10년 주기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나서 10살까지 그리고 10대, 20대, 30대, 또 40대, 50대, 60대 이 10년의 주기별로 인생의 내용들도 경험해야 될 것들도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과학의 기술, 또 천문학, 점성학, 그리고 이 주역 이런 빅데이터 형태로 지금은 인간의 이 10년의 시간을 매우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이거를 해서 그 구글 캘린더에 저의 시간을 넣어서 저를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 주역을 알게 되면 나에 대해서 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나의 때가 어느 때이냐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의 이런 과학기술을 잘 적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잘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좋겠죠. 또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주역에서 그 대낮에 북극성을 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성공하려면 대낮에도 북극성을 봐라. 그게 일중견두거든요. 저는 이 일중견두를 하기 위해서 정말 대낮에 북극성을 많이도 올려봤습니다. 올려다 봤어요. 근데 안 보여요. 밤에는 잘 보이지만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 여기 앉아가지고 동서남북 뭐 구별도 잘 안 되는데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요, 대낮에 북극성은 물론이고 내가 지하에 있어도 해외 어디를 가도 명확하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대사 어떤 기술을 나의 삶에 잘 응용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 이제 3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2022년 12월 21일에 이 점성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큰 우주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레이트 컨정션이라고 하는 이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우주 현상이, 그리고 거기에 별자리, 수성, 이 별자리까지 같이
물병 자리가 한 자리에, 목성과 토성과 물병 자리가 한 자리에 놓이는 그레이트 컨정션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우주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목성은 양을 의미하고요. 토성은 음을 의미하는데, 왜 목성은 이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크기가 크죠. 그리고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행성이에요. 토성은 이 띠가 둘러져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토성입니다. 목성은 성공과 확장을 의미하고, 토성은 실패와 축소를 의미해요. 근데 이 그레이트 컨정션이 점성학으로 봤을 때 800년 단위로 일어나는 이 그레이트 컨정션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800년 전이라 그러면 1220년대 정도 되는데, 이때 역사적으로 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정벌해서 몽골 제국을 통일을 한다거나, 그로부터 또 800년이 지난 우리 2020년대였죠. 20년대, 그 2020년 초반에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2020년이 됐을 때 코로나가 크게 달하죠. 그러면서 큰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과 음이 극에 달아서 부딪히게 되면 굉장한 혼란의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 카오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카오스가 다시 한번 카오스가 지나면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를 암시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점성학 그러면 약간 그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점성학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천문 점성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왕, 리더들, 특별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볼 수 있었고, 그걸 보고 점성학으로 예측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현대 과학에 넘어오면서 천문 과학은, 그러니까 천문학은 뭔가 과학적이고 점성학은 비과학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주류는 원래는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인돌 보면, 고인돌의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여기 그 북극성 모양이 있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이어서 그 고뇌장에서 안정길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안정길,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 정을 끝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거는 뭐 마음이 안전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나의 생활 환경이 안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길하다. 이게 아까 그 빈마지정과 처음 시작했었던 앞말의 순종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는데도 병에 걸릴까봐 또는 사고가 날까봐 매우 불안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놨는데 아주 편하게 있는 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태나 상태를 보고 내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사실 더 큰 영향을 줘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그래서 이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시대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고정관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다 내려놓는 게 좋죠. 아, 연말인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어떻게
이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건 내가 잘못 살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새해 계획도 편안하게 세울 수가 있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에 따라서 눈에 펼쳐지는 이 현실도 편안한 현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리상견빙지라고 해서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함축적으로 풀고 있어요. 이 땅은 하늘이 양이라면 땅을 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땅은 모든 생명을 잉태해내고 또 그걸 길러주고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지만 그 반대로 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어서 모든 생물을 얼어붙게도 하죠. 음과 양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이미지 보시면 빙산의 일각,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이 빙산 위에 부분이 양이라면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여지는 게 3%라고 하면 그 밑에 지금 숨어 있는 97%의 이 단단하고도 차가운 빙산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에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위에 조금 3% 영역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또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럽게 돼요.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마케터 또 기업의 마케팅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음을 뭐 여자라고 비유한다면 굳이 양을 남자로 비유하고 음을 여자로 비유한다면 마케팅과 정치에서 이 여자를 적으로 만들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리상견빙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설이 같지만 그거 한번 잘못 디디면 더 단단한, 더 냉혹한 얼음과 같은 빙하가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성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정치나 마케팅이나 기업에서도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예로 우리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고뇌 이제 중반 부분에 왔는데요. 가장 고뇌 핵심입니다. 제가 가장 주장하고 싶고 이 고뇌 주역의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직방대 본능입니다. 본성. 직, 곧고, 방. 바르고, 대, 크죠. 곧고, 바르고, 큰 우리의 본성.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다. 불습, 무분리. 그래서 직방대, 불습, 무분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5살, 5세까지는 직방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삽니다. 이때는 비교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태어난 원래 타고 태어난 이 본능으로 직방대로 사는데 그대로 그 재능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되고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고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고난 직방대를 이 환경을 다 누구나 직방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크고 바르고 고든 자기만의 어떤 재능들이 있는데 이게 그 환경에 의해서 구부러지고 작아지고 오염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 교육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 교육하고는 다른 부분을 얘기합니다. 타고난.
그래서 타고난 나의 어떤 천재성, 또 크고 위대하고 반듯한 그 내면의 힘을 믿어라. 이거는 따로 배우는 게 아니다. 배우지 않아도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이 땅 이렇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학습도 하고 또 경험도 쌓고 이러면서 배움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함장 가정의 단계예요. 그런데 혹종왕사, 두 번째 혹종왕사, 혹시 어떤 지위에 오르기는 해도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겠죠. 그러나 성공은 없고 끝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라는 사회에서의 성공은 있을 수 있지만 끝내 인생은 마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how to 방법론으로서는 자, 권력이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또 학문이 높은 사람이 그 주머니를 꽉 묶는다. 관랑, 묶는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펼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않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을 펼쳐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다. 그게 관랑이에요. 그렇게 되면 허물은 없겠으나 명예도 없다.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황상원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황상은 황색 옷이에요. 황색 치마. 그런데 이 황색 치마가 길하다예요. 길한데 그냥 길한 게 아니고 원길이에요. 원래부터 길하고 매우 길하다. 그럼 이 황색 치마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황색은 오방색에서 가장 중앙 센터의 색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용, 밸런스, 중도 이런 걸 뜻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좌로 우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삶, 중용의 삶 또는 그 자기 중심을 바로 선 삶 이런 삶이 매우 좋다. 주역에서는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할 경우 길하다 아니면 흉하다. 여기 보시면 그 사이에 길이 가장 좋아요. 흉이 가장 나쁩니다. 길이 나오는 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흉이 나오는 건 나쁘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중간에 리, 무구, 린, 려, 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리는 유리하다. 무구, 현상 유지 정도다. 뭐 린, 이런 매우 고달프다. 려, 고생한다. 회, 후회한다. 이거는 계속 제가 이제 이번 실용주역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쫙 이 본문을 봤더니 길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흉이 많다 그러면 이건 피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용전우야 기혈현황. 용전우야 기혈현황. 용들이 밭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이게 주역이 바로 이렇게 많이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 분분하고요. 다 달라요. 전혀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한자에서 거무현 누루항,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하죠. 이 해가 없고 깜깜한 밤이 되면 정말 하늘은 검죠. 그래서 아마도 음과 양의 전쟁,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면 하늘과 땅이 피로 물들 수 있다. 이게 전쟁이 되고 경쟁이 되고 가정 안에서의 싸움도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 또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리영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이 한문이라는 게 정말 해석이 정반대가 되기도 하고 정말 다르게도 묘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리와 영의 시절은 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리, 영, 정이니까 리와 영의 시절이 길다. 그리고 리가 긴 것 같지만 끝내 끝이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원형, 리정을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 원의 시절,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음양 구별하지 못하는,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구별하겠죠.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원이에요. 그 시절은 길어야 10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 태어나서 배워서 뭔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까지, 이것도 뭐 길면 한 20년. 그런데 리, 자, 이제 20살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 지금 인생 100세 시대에 50년, 70년 그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다. 길면 길다고 볼 수 있으나 곧 끝난다. 자, 그래서 중지곤, 이 곤의 장에서의 지혜. 여한 없이 살아라. 긴 것 같지만 끝이 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로 곤의 장을 마치고 주역 나머지 62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실용주역을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셨나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역에 스며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지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